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세용지마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세용지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꼭 불에 들어가봐야 뜨거운 걸 아는 사람들. 몇 년 전 부동산 폭등 때 영끌족들은 이런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집값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안 떨어진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분양권 잘 받아서 뻥튀기 시키면 억대는 벌 수 있다. 직장 다녀봐야 억대 못 오니 집 사서 투자하라 등등 개소리가 난무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도시 투자, 상가 투자 사기,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 또한 가능하다는 투자 사기 등등. 그뿐입니까? 신축 아파트는 준공되자마자 중대하자 줄줄이 터져서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죠.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사기로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도 몇몇 있습니다. 지금은 손절한 인천 형님도 저런 말들을 저한테 하면서 집사라 등등 투자 권유 들어왔었고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두 채 이자 상환, 카드값 납부 등 돈 없어서 죽을 상입니다. 이제 불쌍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엿보죠. 지금 거북선, 배고 신도시, 상가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시행사는 돈 벌 수 있다고 감옥이설로 꼬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기 비슷하게 치면서 투자자 모았겠죠. 저도 퇴양통장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했다가 청약 취소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궁금한 건 왜 꼭 한국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고 나서 뜨거운 걸 알아야 하는지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인천 형님분. 이게 딱 4년 전, 5년 전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말이죠. 집은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지금 안 사면 절대 못 산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고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무조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문제 있긴 하지만 올라간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른자라고 하죠. 비싼 땅 있잖아요. 비싼 집. 누가 봐도 좋은 지역 있잖아. 그런 데는 올라갔어요. 그런 데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근데 모든 부동산이 다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곳이 있어요. 뭐 강남 같은 데 보면 강남이나 성수 저기 이제 한강변 보이는 데 있잖아. 한강 바로 보이는데 그런 데는 많이 올라갔어. 그런 데는 아직도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저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 범어동은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습니다. 뭐 사람들이 보면 이제 뭐 서울만 올라오고 뭐 광역시는 뭐 끝났다고 하는데 광역시도 광역시 나름인 게 광역시도 노른자 땅이 있거든요. 뭐 부산 같은 경우 이제 해운대나 저기 수영구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이제 아파트 물론 거기도 이제 좀 거품이 심하긴 하지만 그런 데는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데 돈 많은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땅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한 연끌붐이 났던 이제 2020년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룰이 강했습니다. 지금 내가 5억 주고 사잖아. 나중 되면 10억 주고도 못 사. 아니 서울도 봐야 돼. 서울도. 서울도 서울 나름이야. 서울이랑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도 편차가 좀 심해. 전부 서울 사시나 보다. 서울 사시나 봐. 나는 지방 더 걱정이 서울이 더 걱정이. 왜냐 서울은 대출 스케일이 엄청 커요 이게. 5억은 기본이야.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만약에 연끌에서 망하면 진짜 이거 3대까지 가는 겁니다. 항상 난 이 얘기하면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부동산 얘기하면 항상 서울은 관대하게 얘기를 해. 망하는 사람 서울이 월등하게 많아.
상대가 안 될 정도 많아요. 항상 서울에 성공한 케이스는 보여주니까 수많은 망한 사람들 언급도 안 돼. 미디어에서 언급을 잘 안 해주니까. 보통 미디어 같은 데는 실패한 케이스는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 지역마다 편차 좀 심합니다. 노동강 이런 데 가면 거래가 안 돼요. 노동강 같은 데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게 편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1인 가구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이 지금 1인 가구 절대 많아지고 있거든. 그 1인 가구 중에 절대 다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원룸 산다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아파트 살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잖아, 이게. 뭐 결혼 같은 꿈도 못 꾸겠지, 이게. 모아놓은 돈 없으면.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어. 서울 인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왜냐하면 서울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서울에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서울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부천이나 저 일산 쪽 빠집니다. 아무튼. 자, 봅시다. 근데 영끌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저분들한테 동정심은 안 생겨요. 그냥 그겁니다. 사자성어 생각나요.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왜냐하면 영끌하신 분들이 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동정표를 못 받아요. 안타깝다는 얘기 못 들어. 왠지 아세요? 저분들이 한 짓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영끌한 시절 약간 사람들이 좀 우롱하고 자기들이 뭐 된 것만 행동을 했었거든요. 제 방송에도 영끌한 사람들 와가지고 깽판 많이 부렸습니다. 많이 부렸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5년 전, 4년 전에 자기가 아파트 샀는데 몇 억 올랐다 자랑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대출 얼마나 받으셨나니까 뭐 한 자기가 아파트랑 5억 주고 샀는데 대출만 4억이다. 예? 아니 이제 4억 그 갚을 수 있어야 하니까 아 괜찮대요. 앞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 샀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사던데요. 그때 논리가. 에이 이 정도는 대출도 아닙니다. 6억 7억 대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돈을 모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갚으려고. 에이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면 돼요 이게. 팔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능력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내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 사람만 믿지 말라고. 붕어 형만 믿지 말라고. 어? 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돈 아끼고 모으면 자기 집도 못 가지고 맨날 힘들게 산다. 막 그렇게 좀 저주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하면 이해가 갈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뭐 집값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 그걸 왜 나한테 와? 아, 내한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 연끌하신 분들 보면 올랐으면 올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막 누구한테 알려. 자랑 오지게 합니다. 맞죠? 술 사준다고 막 만나자면서 야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요즘에 기분 좋은 일 있거든. 그러면 만나서 얘기 듣는단 말이야. 야 뭐 기분 좋은 일 있다며. 뭔데? 야 나 저번에 아파트 샀잖아. 너 그때 대출 많이 받은 거. 그거 얼마나 올렸는지 아냐? 자그마치 1억 5천 올랐어. 아, 그래? 잘 됐네. 야, 근데 너는 왜 집 안 사냐? 나? 나는 살면서 누구한테 막 빚지고 하는 거 별로 안 맞잖아. 성격이 안 맞잖아. 그리고 난 지금 집 불만 없어가지고. 야, 그 집, 오래된 집, 그거 평생 살 거야? 아니, 뭐, 당장 이사가 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한심하게 봐요.
아이고 진짜 이 한심한 녀석아. 나 친구지만 졸라 답답하다. 뭐가? 아니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너? 언제까지 집도 없이 그 허름한 빌라 같은 데 살 거냐고. 아 빌라가 어때서? 살아간 딱히 불만도 없구만. 야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갈 텐데 야 그런데 살아가지고 뭐 답 없다니까. 너 나중에 아파트 가지도 못해. 야 그렇다고 그렇게 너처럼 대출 많이 받아서 가야 되냐? 아 이렇게라도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고 남의 인생 훈계질하고 한심하게 보고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연끌하신 분들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세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왜냐? 그때하고는 다르게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지금도 비쌉니다. 비싸요. 거기다가 거래는 잘 안 돼요. 거래 안 되죠, 여러분. 거기다가 그때와는 다르게 은행 이자가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 늘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버는 거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 연끌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은행 대출금을 이제 다 갚을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근데 막상 갚아 나가려니까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팔고 나오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생각처럼. 정말 가게 후려쳐가지고 금매도 내놓는 게 아니면 안 나가죠, 이게. 근데 또 금매도 내놓기 싫어. 왜냐? 금매도 내놓으면 내가 손해보고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금매도 내놓고 팔고 나오면 내가 실패자가 되거든요. 맞죠? 너가 실패자가 된단 말이야. 말로는 그렇게 자기가 뭔가 송구한 것처럼 이득 본 것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대출 빚을 못 갚아서 핀치에 몰리다 보니까 집 팔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고 해도 절대 안 팔려. 그래서 공중개사 얘기하는 거죠. 절대 이 금액이면 사람들 안 옵니다. 요즘 아파트 몇 달째 안 나가는 집 많아요. 저희도 힘듭니다. 정말 뻥이 아니라 요즘에 공중개사분들 많이 힘들어요. 아파트 거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파트 거래 위주로 하셨던 그런 공중개사 사무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정말로. 왜냐 그분들도 땅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거래가 돼가지고 그 보피로 먹고 사는 건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거래가 안 돼 진짜. 공짜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그 사무실 내면서 월세 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중개 보조인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 마지막에 진짜로 궁금한 건 왜 꼭 한국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고 나서 뜨거운 걸 알아야 하는지요. 간단합니다.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고집병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면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 개똥 같은 논리가 문제 있다 생각해요. 남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남들이 몰리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남들이 할 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준병이야 준병. 이 고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끌도 그래. 연끌도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연끌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이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남들 하니까 내가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따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의 숙박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같으면 관심도 안 가지는 거야. 근데 누가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앞으로 그런 신도시의 상가나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게 좋은 재테크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사놓으면 그냥 월세 장사하면서 너무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김에 넘어간 거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딴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할 게 없어가 이런 거 투자를 해? 참 웃기게 그런 거예요. 왜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야 돼요? 짓기만 하면? 다 지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오직 한국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열중하는 건 하면 안 돼요. 봐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리 안 생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한국 사람들이 고집병이 안 변한다 생각합니다. 예. 안 변한다 생각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남이 하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당한 사람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히 이유가 없으니까, 딱히 목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근본도 없이 뭔가 대출받아서 한몫 잡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한몫 잡으려 하다 내 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주신 세용지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